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장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믿을 건 당원뿐입니다. 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층 얘기를 하려는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대표는 유독 당원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. 지난 3월 대선 패배 직후에 이 지지층과의 SNS 소통을 통해서 활동을 재개했던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대표에 선출된 뒤 3일 만에 내놓은 지시도 당원을 위한 조치였습니다. 이 중앙 당산에 당원존을 설치하고 이 권리당원의 당사 출입을 허용하고 또 전자당원증을 발급하고 이 당직자 업무 연락처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인데 이 모두 당 게시판 등에 올라온 당원 불만을 이 대표가 직접 보고 내린 지시였는데 이 디테일한 지시에 당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합니다. 네. 이 대표가 직접 당에 가입하라고 독려도 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흘 전인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에 이 대표는 SNS에서 직접 이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는 지지자의 글에는 잘하셨다는 이 답을 달았고 당원 가입을 고민한다는 글엔 온 가족이 다 가입을 해달라 이렇게 일일이 당원 가입을 독려를 했습니다. 근데 특히 이날은 이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황이라 이런 행동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실제 당원이 많이 늘었습니까? 네, 많이 늘었습니다. 이 민주당 측 설명을 보면 지난 대선 이후 5개월 만에 50만 명 가량이 늘었다는 게 이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대선 기준으로 권리당원이 70만 명이었었거든요. 이번에 전당대회 기준으로는 120만 명이 넘어서 50만 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. 이 1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 80만 명인 국민의힘 당원보다도 1.5배 많은 규모로 이 늘어난 당원 대부분이 이 대표 지지층이라는 게 당 안팎의 분석입니다. 그럼 이 대표는 왜 이렇게 당원 늘리기에 신경을 쓰는 걸까요? 네, 이 무엇보다도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의 기싸움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검찰 수사에 대한 규탄 등으로 여론을 주도해 줬던 점이 의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여기에 이 아시다시피 당원 청원 제도를 통해서 이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던 점도 무관치가 않아 보입니다. 실제 당원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당원들은 가입한 후에 월 1,000원씩 6개월만 내면 이 당대회 투표권이 생겨서 대선 후보와 당대표, 최고위원 등을 모두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. 또 공천 과정에서 당원 뜻이 현재는 50%가 반영이 돼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이 당원들의 권한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부터 대표 취임 이후까지 줄곧 민생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지지층 가입을 독려하고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건 결국 향후의 일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말로는 뭐 민생인데 행동은 강성당원들 쪽으로 가는 거죠. 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믿을 건 당원뿐의 느낌표는 당원은 방패가 아니하로 하겠습니다. 네. 이 정당의 중심인 당원을 늘리고 그 권한도 늘리겠다는 기본 구상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. 다만 자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강성 당원만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제1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 역시도 이 대표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속전속결 김건희 특검 가능한가입니다. 예. 민주당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서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? 네,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국민의힘은 특검법 취지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이 검사와 수사관 등 총 100명이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라는 점과 또 특검 후보 추천을 사실상 민주당만 하도록 해놓은 점 등을 들어서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예.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와는 또 달리
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민주당이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당시에 이 위장 탈당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할 수 있었던 건 이 법안 통과 관문인 법사위의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하지만 현재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 이 당시의 방식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법사위 구성을 보면은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는 혹시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? 네, 방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. 예. 근데 이 역시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이 법률상으로 특검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방금 말씀하신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최장 330일이 소요가 됩니다. 게다가 패스트 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제적위원 11명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현재 10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결국 법사위의 유일한 비교섭단체인 이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조 대표는 남의 부인을 정치공격 좌표로 찍는 행위는 좀스럽다며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만에 하나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특검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검 법안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발의를 했을까요? 네,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 기소와 수사에 대한 맞대응이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국민의힘 한 관계자의 말을 보시면 결국 이 대표의 검찰 소환과 기소에 쏠린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네. 또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 공방이 확산된다면 이미 제출돼 있는 대통령실 관련 국정조사 명분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이 차선책으로 국정조사라도 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.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이런 말인데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 속전속결 김건희 특검 가능한가의 느낌표는 민생 법안도 특검처럼으로 하겠습니다. 예. 이 민주당이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당론 제출한 법안이 이 특검 법안입니다. 게다가 이 특검 법안이 제출된 지난 7일은 태풍 흰남노가 포항 등을 핥히고 지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. 이 특검 법안 발의의 진짜 의도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에 수해까지 겹쳐서 더욱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서 민생 법안을 특검 법안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 모습이 제1야당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장용욱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